28년차 공무원 52세의 통장 잔고 325만 원 노후 준비가 아직 시작도 못한 진짜 이유. 이 제목을 처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무원이면 연금 나오잖아. 28년이나 근무했으면 그래도 안정적인 거 아닌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그럴까요? 52세. 아직 은퇴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사실상 노후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아이는 대학을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부모님은 병원 갈 일이 잦아지고 본인 건강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시기죠. 그런데 통장 잔고가 325만 원이라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뭐 했지? 라는 자책과 함께 이제라도 뭘 해야 하나라는 막막함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50대 상당수가 겪고 있는 현실에 가깝습니다. 은퇴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던 것에 더 가깝다는 게 진짜 이유입니다. 1.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착각. 많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을 믿고 버팁니다. 분명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는 다른 직군에 비해 안정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충분하냐는 겁니다. 현재 구조상 연금 수령액은 개인의 근속 연수, 직급, 개정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2015년 이후 제도 개편으로 소득 대체율이 낮아지면서 예전처럼 연금만으로도 넉넉한 노후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월 200만 250만 원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금액으로 부부가 30년 가까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거비가 없다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남아있거나 자녀 지원이 이어지거나 배우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연금은 기본 생활비 정도이지 여유 있는 노후를 보장해주는 안전망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나는 공무원이니까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별도의 준비를 미루다가 50대 초반의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은 한 가지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없다. 2. 돈을 못 모은 게 아니라 계속 빠져나갔다. 두 번째 이유는 소비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사례 1. 자녀 교육에 올인한 김 과장. 서울에서 근무하는 53세 김 과장은 27년 차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사교육, 대학 등록금, 기숙사비까지 감당했습니다. 아이 한 명당 대학 4년 동안 4천만 5천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나는 노후 준비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애들 먼저 키워놓고. 결과적으로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은 거의 없습니다. 퇴직 8년을 남겨둔 상황에서 이제야 개인연금과 IRP를 알아보고 있지만 월 50만 원을 넣기에도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선택이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50대 공무원 상당수가 자녀 교육과 결혼 지원에 자산을 거의 다 쏟아부었습니다. 본인을 위한 준비는 늘 다음 순서였죠. 3. 부동산 하나면 끝날 줄 알았다. 사례 2. 집 한 채에 올인한 박 팀장. 경기도에 거주하는 52세 박 팀장은 30대 후반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을 끼고 어렵게 마련한 집이었죠. 집값이 오르면서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나중에 팔아서 쓰면 되니까.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후에 그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자니 배우자가 반대합니다. 지역을 옮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은 현금이 아닙니다. 매달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결국 자산은 수억 원이지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몇백만 원에 불과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자산은 있는데 현금 흐름은 없는 50대의 딜레마입니다. 4. 부모 부양이라는 또 다른 변수. 사례 3. 부모 병원비를 책임지는 이 사무관. 51세 이 사무관은 최근 2년간 부모님의 병원비와 요양비로 3천만 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형제들이 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 사실상 본인이 대부분 부담합니다. 내 노후는 생각도 못해요. 부모님이 먼저니까. 대한민국은 아직 부모 부양의 책임이 자녀에게 크게 남아있는 사회입니다. 특히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자녀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5. 진짜 이유는 시작 타이밍을 놓친 것.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연금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는 믿음. 자녀 교육과 결혼 비용. 집 한 채에 묶인 자산. 부모 부양 부담. 그리고 아직은 괜찮겠지라는 미루기.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찍 구조를 설계했느냐의 문제입니다. 30대, 40대 때 월 30만 원씩만 장기 투자했어도 복리 효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생활에 쫓겨 그 구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6. 그렇다면 지금 52세는 늦었을까? 냉정하게 말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첫째, 연금 수령 시점과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게 출발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지출 구조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자녀 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부모 부양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가족과 솔직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셋째, 은퇴 후 수입 활동을 완전히 끊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요즘 60대는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자격증 활용, 소규모 창업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은퇴는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수입 구조가 바뀌는 시점에 가깝습니다. 마무리하며 28년차 공무원, 52세의 통장 잔고 325만 원이라는 문장은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게으름이 아니라 책임과 선택, 그리고 미뤄진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아직 시작하지 못한 진짜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늘 본인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자책이 아니라 현실 점검입니다. 연금은 얼마인지, 빚은 얼마인지, 앞으로 10년 동안 얼마나 저축할 수 있는지. 숫자를 직면하는 순간 막연한 불안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뀝니다. 52세는 늦은 나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수 없는 나이는 아닙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 가계부를 다시 써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왔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와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2세라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막연한 다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구조, 그리고 과학적 근거로 접근해야 합니다. 1. 왜 50대의 노후 준비는 전략이 달라야 할까? 3040대와 50대의 가장 큰 차이는 시간과 리스크 감내 능력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생애주기 가설라이프 마이너스 사이클 하이퍼서서스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평생 동안 소득을 평탄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벌고 은퇴 후에는 그동안 축적한 자산을 소비합니다. 문제는 50대는 이미 소득의 정점 구간에 있으면서 동시에 자산 축적의 마지막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복리의 시간 탄력성. 복리는 시간이 길수록 폭발적인 효과를 냅니다. 예를 들어 연 5% 수익률로 투자할 경우 30세부터 30년 투자 약 4.3배, 52세부터 10년 투자 약 1.6배 같은 수익률이어도 시간이 자산을 증폭시키는 핵심 변수입니다. 그러므로 50대 전략은 고수익을 노리는 공격적 투자가 아니라 남은 1015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구조 설계가 핵심이 됩니다. 2.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은퇴 후 30년을 계산하라.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52세라면 85세 전후까지 생존할 확률이 높습니다. 즉, 은퇴 후 2530년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단순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부 최소 생활비 월 250만 원, 연 3천만 원, 25년 필요 자금 7억 5천만 원. 여기서 연금이 월 220만 원 나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금 연 2,640만 원, 부족분 연 360만 원, 25년 필요 보전금 약 9천만 원. 여기까지 보면 생각보다 적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의료비 증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3.
노후 의료비는 왜 과소평가될까? 의학 통계에 따르면 인간은 생애 의료비의 약 50%를 마지막 10년에 사용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만성질환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고혈압, 당뇨, 관절 질환, 암 발생률 증가의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어도 간병비, 비급여 항목, 요양비는 별도입니다. 부모를 간병해 본 분들은 압니다. 월 20만 300만 원은 순식간입니다. 즉, 노후 자금 계산은 단순 생활비가 아니라 건강 리스크 대비 자금을 별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 1억 원 정도의 유동성 자금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4. 그래서 52세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먼저 만들 것. 50대는 자산 총액보다 월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집이 6억 원이어도 생활비가 안 나오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려해야 할 선택지는 주택연금 활용 가능성 점검, 다운사이징 주거비 축소, 임대 수입 구조 만들기.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연금은 55세 이후 중요한 선택지가 됩니다. 감정적 거부감 때문에 배제하기보다 계산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일한다는 전제 세우기. 노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완전 은퇴 후 급격한 소득 단절은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 확률을 높입니다. 반면 부분적 근로를 지속한 집단은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즉, 일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 건강과 사회적 연결성 유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공무원 경력 기반 컨설팅, 행정사, 사회복지사, 시설관리직, 공공기관 계약직. 이건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자녀 지원의 한도를 정하라. 행동경제학에서는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눈앞의 자녀 문제는 크게 느껴지고 미래의 내 노후는 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자녀에게 과도하게 지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부모의 노후가 무너지면 결국 자녀가 다시 부담합니다. 지금 자녀에게 3천만 원 더 주는 것보다 부모가 자립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5. 심리적 전환이 먼저다. 52세에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장애물은 돈이 아니라 자존심과 부정 디나이얼입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힘들겠어? 연금이 있으니까. 애들 다 키우면 괜찮아지겠지. 이 사고가 5년을 더 지연시킵니다. 은퇴 준비는 재테크 문제가 아니라 현실 인식 문제입니다. 6. 지금 시작하면 바뀌는 것. 만약 52세에 월 100만 원 저축, 연 4% 수익률, 10년 유지, 약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퇴직금, 연금, 기존 자산을 결합하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통장 잔고 325만 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노후 준비를 아직 시작하지 못한 이유는 게으름이 아니라 구조적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분명합니다. 수명은 길어지고 의료비는 증가하고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불안을 미루며 기다리기, 계산하고 구조를 바꾸고 행동하기. 52세는 늦은 나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을 세우기에는 아직 유효한 시간입니다. 노후는 감정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그리고 수학은 지금부터라도 풀 수 있습니다.